아침부터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 회사가 절이기 때문이다. 어느 곳이든 회사가 되는 순간 그곳은 정글이다. 네, 관세음보살 출판사 송혜인입니다. 교정을 하고 책 편집을 하고 택배를 보내는 사이 하루가 간다. 우리 대인보살은 몇 년 차지요? 5년 됐습니다, 스님. 불교 공부가 많이 됐겠네. 그냥 일하다 보니 얕고 잔잔하게. 사찰 오피스 무비라는 새로운 장르로 영화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더 납작 엎드릴게요인데요. BTN 뉴스에서는 오늘 출연진, 제작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 납작 엎드릴게요 연출한 김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 납작 엎드릴게요 각본을 쓴 해희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 납작 엎드릴게요에서 송혜인 역할 맡은 김연교입니다. 네, 더 납작 엎드릴게요. 어떤 영화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교 출판사를 배경으로 한 사찰 오피스물인데요. 관객분들 중에 줄여서 절피스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입사한 지 5년 차인데 후임이 없어서 여전히 막내 5년 차인 혜인을 중심으로 츤데레 대리 태미가 있고 그 위에 카리스마 있는 팀장님이 있고 요 세 명이서 일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더 납작 엎드릴게요가 영화 제작 전에는 책으로 출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가님과 감독님 어떤 관계인지 궁금하고 또 이 영화는 어떻게 탄생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출판사 재직 시절 때 절에 출근한다는 얘기를 듣고 감독님께서 굉장히 흥미를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퇴사를 하고 프리랜서 작가로 일을 할 때 에세이 집필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 제안을 주셨고 저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글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책에는 절에서만 알 수 있는 재밌는 에피소드들과 직장 생활을 할 때 제 개인적인 사유를 담은 글들을 썼는데 감독님께서 글을 쓸 때마다 재밌다, 너무 북돋아 주셔가지고 저도 좀 재밌게 작업을 했습니다. 네, 영화 더 납작 엎드릴게요. 이 제목은 어디서 나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절에서 절을 할 때 엎드린다라는 행위와 저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엎드려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합쳐서 써봤고요. 하지만 절을 하는 것도 사실은 일어나기 위해서 엎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힘든 상황에서도 엎드리더라도 다시 무릎을 펴고 일어나서 당당히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뜻에서 더 납작 엎드릴게요라고 지었습니다. 김연구 배우님은 MZ 세대이시잖아요. 직장 생활을 많이 해보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이 연기를 하면서 좀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연기를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뭔가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혹은 뭐 이득을 보더라도 그런 거에 상관은 하지 않고 어떤 선을 실천하는 그런 행위가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게 자신이 되게 핍박을 받는다거나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도 되게 건강하게 그렇게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친구가 가진 단단함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헐렁해 보이지만 이 단단함이 내면에 있는 이 아이를 연기를 잘 하려고 좀 중점을 뒀어요. 네. 그럼 이번 연기로서 사찰 직장인으로서의 간접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네. 어떠셨나요? 저도 절이라는 공간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제 안에도 어떤 판타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사 첫 시작에 어느 곳이든 회사가 되면 그곳은 정글이 된다라는 문장이 있거든요. 누구나 회사가 되면 이렇게 정글이구나를 느끼면서 이제 촬영을 했었고, 그냥 재밌었던 거는 이제 계속 콩나물을 이제 구내식당에서 먹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그거를 막 물어봤었어요. 작가님한테 진짜 그러냐 했는데 진짜 그런다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런 지점들이 좀 새롭고 신기했어요. 콩나물 분장이라든가 독특한 설정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발상에서 이런 독특한 설정을 하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조금 편안하고 귀엽게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혜인이 자체가 뭐 더 납작 엎드린다고 해서 막 우울하거나 뭐 칙칙한 인물이 아니라 굉장히 그 내면에 있는 보드라움 안에 고민도 많고 상상력도 많은 친구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첫 촬영 때 이
연교 배우님께서 콩나물 분장을 하셨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마지막 촬영 때 저희가 또 과거의 인물로 분장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또 여기 수염 많이 붙이시고 또 밑머리를 이렇게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독특한 분장도 해보시고 그러면 기억에 남는 그런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에서 가장 소개하고 싶은 장면이 있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1회 엔딩에서 혜인이가 사탕을 먹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사실 저희가 사탕을 먹어서 그게 녹아 없어질 때까지 시간이 되게 짧은데 그 짧은 시간과 그 작은 위로에도 혜인이의 마음이 쉬어갈 수 있다는 걸 보고 저도 좀 위로를 받았고요. 저희 영화를 보시는 관객분들께서 그런 사탕처럼 달달한 위로가 되는 영화처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 장면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장면은 안 과장님이라고 종무소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끼리 이제 맛있는 거 떡볶이 사가지고 먹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그 떡볶이를 막 거의 훔쳐 먹으면서 침 다 튀기고 네. 그래서 셋이 잔뜩 뿔이 나서 이렇게 커피를 사들고 돌아오면서 안 과장님 욕을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의 팀장님이 한 인생을 이해하려면 그게 얼마나 걸리냐. 평생에도 못한다. 내 안에 미운 마음 갖지 말고 그거 다음 생으로도 이월되니까 그냥 보내라 이런 네.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네. 태세의 화합이 이런 팀장님의 말을 통해서도 이루어졌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장면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네,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빨리 영화를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 분에게 불교란 어떤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저에게 불교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 처마 밑에 달린 풍경 같은 느낌이었어요. 일상의 어떤 순간을 깨우쳐주는 듯한 소리. 저한테 불교는 포옹 같아요. 제가 어떤 위기에서 어떤 모습으로 또 얼마나 만에 가든 이제 약간 따뜻하게 품어주고 저는 또 그 온기에 마음을 좀 녹이고 다시 기쁨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좀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과 작가님께 또 여쭙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이렇게 불교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불교계에 전폭적인 지지가 있다면 저희 시즌2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불교 용어 중에서 시절인연이란 말을 굉장히 네. 좋아해요. 그래서 네. 지금 장편 소설을 하나 쓰고 있는데 거기에도 그런 정서가 녹아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불교적인 분위기의 글은 계속 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BTN 불교TV 시청자들께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 에세이를 만드는 순간부터 영화를 완성하기까지 모든 순간 진심으로 촬영했고 영화도 재밌거든요. 그래서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힘들었던 분들한테 괜찮다 위로해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절에 오듯이 극장으로 가셔서 저희 더 납작 엎드릴 기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책 구절 한 구절을 좀 같이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이 영화의 메시지랑도 닿아 있는 것 같고 세상살이에 어려움이 있다고 달아나서는 안 된다. 그 어려움을 통해 그걸 딛고 일어서라는 새로운 창의력, 의지력을 키우라는 우주의 소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뭔가 살면서 납작 엎드려야 되는 순간들이 많겠지만 이 영화 속의 혜인이처럼 그 순간 또 잘 일어나서 그거를 어떤 새로운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요만큼의 힘을 영화를 보시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누니까 영화에 대한 흥미가 더 진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일 개목했죠? 더 납작 엎드릴게요. 흥행하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